미국의 보수주의 행동 연합이라고 해서 CPAC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KCPAC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연합에서 발행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지는 않더라도 현재 목차가 첫 번째, 한국 유권자의 우려와 국제감시의 필요성 때문에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감시단의 구성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진들이 직접 온다라는 거고요. 제가 전에 지난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죠. 현재 미국 보수 측에서는 가장 큰 싱크탱크를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바로 CSP라고 해서 Center for Security Policy예요. 이 재단에서 같이 활동을 할 거고요. 헤리티지 재단과 이 CSP가 같이 온 것은 지금 팩트입니다. 두 재단이 같이 왔다기보다 완전히 똑같은 장르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확실한 것은 뭐냐,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쪽의 스티븐 예이츠 등과 그리고 이번 CSP 쪽이 같은 목적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뭐 지난 선거나 뭐 총선이나 이런 때보다는 좀 달라진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요. 그리고 주요 인사도 소개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제사법형사 대사인 전 대사인 모스탄 대사고요. 그리고 존 밀스 대령과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님. 이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설명 드릴 때 한번 빼먹었더라고요. 이분은 시카고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이시고요. 중국 관련해서 전문가시고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지금 이 CSP의 싱크탱크의 중국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요하고 그런 인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랜트 뉴섬이라는 분과 타라오 박사님이 오십니다. 타라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 공군 장교예요. 근데 그냥 장교도 아니고 정보 장교셨고요. 국방정보국인 DIA와 랜드연구소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동아시아 선거 및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분석가로 통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타라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타라오 박사님도 지금 이 CSP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선거에 대한 무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런 정책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타라오 박사님입니다. 5월 25일부터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사전투표 기간이 29일, 30일인가 그렇죠? 그리고 6월 3일 날이 본투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본투표 때 투표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본투표 기간을 지나서 이 6월 5일까지 이분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과도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선관위에 직접 방문을 해서 기술 관련해서 너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냐, 투표를 하고 있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27일 같은 경우는 그 직접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장에서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온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딱 볼 때 이런 보고서나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거 뿐만 아니더라도요. 미국 기자단도 오고요. 각종 변호사님들도 오시고요. 여러 인물들이 같이 대동해서 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선거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관련한 전문가들 굉장히 필요하죠. 전자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쉽게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이 바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실 분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싱크탱크 쪽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나 CSP 쪽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저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어제 난리도 아닌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뭐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요. 한국 언론들도 이때를 틈타가지고 아주 여기저기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언론은요, 그냥 미국 언론들이 일단 한번 보도를 때려버리면 바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외신을 보는 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외신을 보면서 그게 어디서 처음 나왔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소식이죠. 어디서 시작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WSJ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약자예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 외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 언론은 어느 언론이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좀 좌쪽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언론입니다.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이 전체 스토리와 소식이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많이 없고, 그냥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이나 이런 곳은 다 그냥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뭐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 한국에게 책임을 더 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균형을 좀 잡아보자고 합니다. 아무튼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미군이 28,500명 정도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감축은 되지 않고요. 2006년부터 똑같은 병력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1950년에 피크를 찍었다가 당연히 그때 6.25 되었으니까 그 이후로 쭉 감소해서 지금 28,500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4,500명 정도를 괌이나 그 태평양에 있는 괌이나 그리고 또 다른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가 자국의 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책임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큰 내용으로, 큰 가지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도대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님은 좀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보다는 좀 보통 직접 말씀을 하시고 언론이 물게끔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고 언론이 나중이고, 이게 보통 코스인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논의에 정통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움직임은 아시아에 대한 백악관의 약속에 우려를 품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논의에 정통한 국방부 관계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아직 비공식적인 국방부 내부 검토 단계이며 트럼프 대통령님에게는 아직은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미국 국방부나 한국 외교부나 일단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그거를 따지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무조건 사실이 아닐 거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찌라시 날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미군을 빼는 거는 그냥 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주독 미군이나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나 이게 뭐 엄청나게 거창한 절차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 순환 근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안 돌아오면 그냥 끝인 겁니다. 절차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미국이 정한 하나의 룰 같은 거죠. 규칙입니다. 미국은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한국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고 해도 그 국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령관의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이지 그 나라의 단독적인 어떤 명령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 그래요.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때 분위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왔었죠. 그 중심에는 마크 밀리라고 하는 미국의 합참 의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 주한미군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2019년 11월 12일의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물론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미국의 행정부의 국방정책 집행자였고 단독으로 외교나 안보나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느 정도 일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참고로 이 마크 밀리는 이후에 그 중국의 리쭈청이라고 하는 총참모장과 비밀 통화를 했다가 말 그대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 미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서도 또 환율 협상도 했고요. 한미가. 지금 여러분 환율 많이 낮아진 거 아세요? 한창 그 엄청 높다. 우리나라 뭐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미가 비밀리에 환율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300원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도 실무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거기서 근데 그 주한미군 방위비 이런 이야기가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SNS에서 그냥 한 줄 짧게 언급이 되고 말았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 모든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또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또는 이런 소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모든 정황을 살피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 거죠. 만약 이러한 소식이 더 심화가 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님 측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진짜 그거는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 측에서 직접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격가지로 지금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종의 시그널이긴 해요. 미국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론의 흘리기 뭐 이런 수법이기도 하고요. NPC들은 그래도 눈치를 못 채겠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주한미군 관련한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중국 측에서는 이런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팩트예요. 그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27일까지 일방적으로 항해를 금지하는 어떤 그런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해서 EGZ라고 합니다. 해안에서부터 최대 200캐리가 한 약 37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의 바다에서 이제 경제적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업도 하고, 그리고 자원도 개발을 하고, 뭐 에너지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시추하는 것처럼요. 뭐 그런 활동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해상안전국 MSAA 산하의 장쑤성의 한 지역 지부가 황해 남부의 지정구역에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27일까지 금지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한미군 철수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 소식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팩트는요, 여러분, 이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미 지난 15일, 지난주도 지났는데 그 15일자로 발표한 내용이 어제 어떻게 좀 겹쳐가지고 그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소식과 겹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중국이 계속 있었죠.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해상의 구조물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이미 2022년에 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런 지금 27일까지 그런 조치를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일방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주 발사체나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번에 항행 경보라고 해서 이렇게 통행을 금지하고 그런 게 지난해 4월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를 안 댔어요. 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금지를 때려버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어떤 정책이나 또는 결단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좀 진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한국 상황을 지금은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더욱더 간절해지는 지금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에게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인터뷰가. 과연 지금 미국이 원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이렇게 또 압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월 17일자의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 동맹의 교차점에 직면해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건데요. 이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라는 곳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한미일 공조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언론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당선되든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새 지도자는 자국이 직면한 특정 동맹의 교차점에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된다. 라고 약간의 그 압박을 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동맹의 그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이 더 발전을 할지 아니면 동맹이 빠그러질지 그런 교차점에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한미 사령관이 낸 거예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분담금은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한 5일 전쯤에 하신 발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어서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김문수고 저는 미국의 스펙이나 공화당의 여러 인사나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과도 많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지금 좌쪽에서 이걸 물어가지고 좀 난리를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반미 단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경향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분담금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인상한다. 미국이 무슨 돈 뜯어내려 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걸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분 그 대통령 아시죠? 노씨 미국한테 숨어가지고 뭐 형님 그러면서 한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일명 감성 정치입니다. 정치를 감성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이 국방부가 1,000조 원이 넘고 이번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심지어 거의 거기서 지금 50%를 더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고 그리고 골든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본따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완전히 100%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수백 조가 됩니다. 그런데 고작 이거 주한미군 그거 몇 조 1회짜리 수입니다. 몇 조 더 뜯어내려고 그렇게 협상을 하겠냐는 거죠. 사실 이런 논리적인 이런 말이 통하면 진작 그 사람들이 우파가 되었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그 가치는요. 사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입니다.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이 주한미군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절대 철수 안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해도 어찌 보면 다행일 정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NPC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에요.
물론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에게 유리한 방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이라든가 LNG나 뭐 북극 항로 개발이나 뭐 에너지 차원에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카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라는 점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 그 모스탄 대사가 말씀하신 그 발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시에는 미국의 경제 안보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일기 인사의 경고라고 해서 이번에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단장으로도 오시는 모스탄 대사님의 글인데요. 솔직히 이거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정치 무관심층들이 깨어나서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됐을 시에는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난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매우 매우 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성 차원의 말일 수도 있지만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요. 감성 정치 말고 진짜 제대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여러분들께 좀 지켜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도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데요. 멤버십 가입 항상 열려 있고요. 한 1%, 구독자 대비 1% 정도 되면 괜찮은 정도인데 지금 한 0.4%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 홍보를 해서 0.4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지금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